안녕하세요, 오는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북미에서 살 수 있는 집의 형태와 종류, 유지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집을 사시기 전에 어디에서 집 구경은 해야 하는지, 또 집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산다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게 바로 리얼터와 연락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시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따져보시지도 않고 바로 리얼터와 연락을 하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하우스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지를 못해요. 우리가 돈을 한두 푼 쓰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사게 되면 정말 엄청난 금액의 돈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리얼터에게 연락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온라인으로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많이 보시고 나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알겠다 싶으시면 쇼홈들을 보러 다닙니다. 먼저 리얼터 끼지 않고 쇼홈들은 누구에게나 개방이 돼 있는 거니까 맘 편하게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자, 단점은 쇼홈은 얼마나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내 눈이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새 집을 사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만 집의 구조는 쇼홈을 다니면서 요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요런 게 좀 불편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돼 있는 경우 생각보다 괜찮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좀 느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먼저 온라인으로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쇼홈들을 좀 다녀보시면 나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집은 대충 좋겠다 이런 게 생겨요. 내 마음속에. 그죠? 생기고 나면 그때 리얼터한테 연락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리얼터도 그런 집들을 찾기가 훨씬 수월해지겠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설치업을 다 해서 나 이 집 보러 가고 싶어요 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아마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좋은지, 집을 검색을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 그런 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realtor.ca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화면이 이거거든요. 레지덴셜은 거주, 집이고, 커머셜은 상업 쪽에 장사하시는 분들, 건물 뭐 이런 것들. 지금 요거는 커머셜로 돼 있네요. 레지덴셜을 클릭을 하시고 필터링을 하셔야 옵션이 줄어듭니다. 안 그러면 너무 많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냥 파인드 홈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냥 집 찾기를 하면 이렇게 캐나다 전체가 다 보이죠. 밴쿠버 지역만 해도 2만 건이 넘습니다. 토론토 지역만 해도 3만 2천 건이 넘어요. 그러니 필터링을 해주시지 않으면 집 찾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맵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줌인만 하시면 돼요. 줌인만 하시면 원하는 지역에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 한국 분들 코키틀람 이쪽에 많이 사시죠? 예를 들어 코키틀람 쪽으로 가면 이렇게 점점 가면 그 안에서 내가 이제 어느 지역을 원하시는지 결정을 하시고 나는 이쪽에 다 보고 싶어 그러면 뭐 일단 보는데, 저는 지금 필터링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고요. 원하는 집을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줘요. 왼쪽을 이렇게 보시다가 자, 여기 11번 중간에, 약간 왼쪽 중간에 요 집을 딱 올리니까 그냥 마우스를 올리기만 하면 요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 11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죠. 제가 마우스로 올리면 요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나 이 지역 괜찮아 하면 뭐 그 지역에 이렇게 가서 한번 더 다른 집을 보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그냥 요거를 클릭만 하셔도 그 집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 여기 웹사이트 보시는 방법이고요. 그러면 필터링을 한번 해볼게요. 도시는 그냥 제가 사는 에드먼튼으로 하겠습니다. 에드먼튼. 그 다음에 프라이스는 최소 가격이 25만부터, 그 다음에 최대 내가 어포드 할 수 있는 게 6만까지는 되지 않을까? 범위를 좀 좁혀 볼게요. 자, 이렇게 범위를 좀 좁혔더니 확실히 숫자가 많이 줄었죠? 자, 그 다음에 베드, 방이 최소 3개는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3 플러스 워시룸은 최소한 2개 이상은 돼야 돼. 자, 그렇게 해주고 나면 숫자가 이제 계속 줄죠. 더 많은 필터를 원하시면 여기 들어가시면 더 많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드먼튼 근교에도 이렇게 많은 집이 있네요. 근데 이제 좀 안으로 줌인을 하시고요. 한국인들 많이 살고 좀 괜찮은 지역이 지금 현재 에드먼튼 같은 경우는 여기 사우스웨스트 쪽이거든요. 이쪽을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나는 사우스웨스트 쪽에 있는 집 여기 근처면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왼쪽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집이 제일 싼 걸로 순서대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를 클릭을 그냥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요 옆으로 뜨니까 요것도 이제 지금 제일 싼 거부터 비싼 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돼요. 제가 이 지역을 고른 이유는 여기가 완전 신생 지역이라 이쪽은 완전 새 집, 그리고 이쪽은 90년대 집, 조금 더 들어가면 이쪽은 조금 더 80년대 집, 이렇게 다 한 군데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일단 새 집으로 가볼게요. 제일 비싼 요 집부터 가볼게요. 요거 클릭을 하시면 될 거예요. 클릭을 하시면, 자, 지금 현재 보니까 짓고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완전 새 집이네요. 그죠? 자, 여기 attached garage, 가라지가 있고 보니까 차 2대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이닝이 있고 여기 또 작은 great room이라고 해서 그냥 리빙룸이 하나 있는 거고, 이런 형태네요. 베드룸도 크고요. 보너스룸이랑 이게 2층의 모습이고, 이거는 워킹 클로젯, 그 다음에 다른 방. 지금 공사가 덜 된 집이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거 마스터 베드룸 같아요. 여기가 보너스룸인 것 같고요. 이제 자재를 보여준 거고요. 이제 문이나 어떤 거. 이게 집이 덜 지어진 집이라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거라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키친. 자재는 좋아 보이네요. 자, 이렇게 그냥 집은 구경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층으로 되어 있고 2020년에 지어졌고, 랜드 사이즈가 지금 집을 산다 함은 그 집, 땅과 집을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땅 사이즈예요. 땅 사이즈. 화장실 3개. 그 다음에 이거 욕조 없는 거. partial이라는 거는 full이 아니라 그냥 뭐 화장실만 있는 거, 손 씻고 화장실만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 뭐 드라이어랑 뭐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대부분은 다 기본으로 갖춰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먼트는 ful이지만 unfinished. 그래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태죠. Ceiling type bolted. 이거는 이렇게 좀 하이 실링 있죠. 높은 실링. 그거 말하는 거고요. 스타일 디태치는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이란 얘기. 다른 하우스랑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요.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네요. 파이어플레이스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전기로 된 거. 요거는 한국 분들은 미터가 더 쉽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제 네이버후드는 어딘지. 방 3개에 베드룸 3개인 집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이제 속해 있는 네이버후드인지. 그래서 요 커뮤니티, 요 커뮤니티 안에 population, 인구는 얼마인지, 사시는 분들의 평균 나이도 나와 있고요. 근방에 사시는 분들 집에 한 가구당 평균 인컴이, 평균 수입이 요 정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집에 아이들이 있는 집이 61%, 총 4,143가구가 요 동네에, 요만큼 동네에 있다는 거고요.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 자세한 것도 이렇게 다 소개를 해주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나는 우리 애들이 좀 어려서 애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런 거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동네에 지금 33.8%가 0에서 4세 아이들이 있는 집인 거죠. 이 동네. 그래서 평균을 이렇게 내놨네요. 오너십, 요거는 86.5%가 이 동네에서는 자기가 자가로 소유하고 있고 13.5%가 지금 렌트를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직업 분포도도 나와 있네요. 심지어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으면 요즘 인터넷에서 리얼터 없어도 이렇게 다 알아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랑 비슷한 요런 형태의 집을 이렇게 많이 올려놨네요. 요거 비슷한 건데 요게 좀 지어진 것 같아서 요거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요 정도면 에드몬튼에서는 이 가격에 이런 집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큰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가격에 요런 집들을 크기의 집들을 사실 수 있고요. 이 집도 뭐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그래서 깔끔하고 넓고, 메인 베드룸에 이제 욕실이 이렇게 뚫려 있고, 이렇게 욕실에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가 좋긴 한데요. 좀 춥습니다. 여기 에드먼튼은 추운 곳이니까 우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우풍도 좀 세고 좀 추운 경향이 있어요. 보기는 이쁜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 이렇게요. 이 집 욕실도 굉장히 크고요. 네, 집 좋네요. 근데 57만
$9,000 정도밖에 안 하네요. 집 사이즈에 비해서. 제가 집 살 때는 한창 비쌀 때 사가지고요. 그때 한창 붐일 때 사가지고 이 가격에 이런 집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에 집이 많아서 그런가요? 자, 이 집도 지금 베드룸 4개, 그 다음에 워시룸 3개, 베드룸 3개 이렇게 나와 있는 집이고, 여기를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익숙치 않다 싶으면 여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 집 같은 경우도 지금 2,500 스퀘어핏이 나온다고 나와 있죠. 2,500 스퀘어핏 이상이 나온다고. 파이어플레이스도 2개, 메인에 하나 있고 아까 메인 마스터 베드룸에 하나 있었죠. 하드우드는 어떤 걸 썼고, 실링도 좀 높은 실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나와 있고요. 일단 사진으로 많이 확인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거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사진에는 냉장고가 굉장히 괜찮은 게 들어가 있어서 나는 그게 좋았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는 인클루드가 안 돼 있더라.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컬데삭이란 거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길 이름 하는 영상에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길 끝이라서 아이들이 놀기에는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하는 차량이 없거든요. 컬데삭이면 굉장히 아이들 키우기에 좋고, 이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한 얘기라서 크게 설명드릴 거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이버후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디쯤에 이 네이버후드 어디쯤에 데이케어는 어디에 있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주네요. 여기 어디에 있고 뭐 몇 미터 안에 있고 이런 게 다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카페는 뭐 어디 있고 버스는 어디 있고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statistics 통계 자료를 캘큘레이터로 가보면 계산기로 가시면 이거 아마 몰기지 계산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느리네요. 이거는 나중에 볼게요. 코스트 오브 리빙 같은 경우 여기 나와 있죠. 코스트 오브 리빙은 지금 사는데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드는지 이 사람들이 대략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를 20% 정도 하셨다고 하고 이 집을 샀을 경우에 57만 9천. 그러면 다운 페이먼트 20%가 얼마가 되냐면 11만 5,800달러가 있으시면 20%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20% 이하로 하시면 또 보험을 내야 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25년짜리 몰기지를 하신다고 했을 때 4.59%다. 몰기지는 2,500불, 2,598, 2,600불이네요. 텍스가 여기엔 텍스는 이미 이제 뭐 작년 기준으로 했겠죠. 438불 한 달에 뭐 홈 인슈런스를 10불 정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하우스 인슈런스가, 홈 인슈런스가 10불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말이 좀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거기에 유틸리티나 뭐 그런 것들이 또 다 포함이 된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트랜스포테이션, 차를 갖고 계신 경우 말씀드리는 거고, 가스는 얼마 대충, 메인터넌스는 한 달에 얼마, 차 유지비, 그 다음에 차 보험 한 달에 얼마. 자, 이게 지금 최소한으로 넣는 것 같아요. 최소한으로. 그리고 이제 유틸리티, 히팅, 쿨링, 워터, garbage. 네, 이거 최소한으로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제가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 찾아보시면 제가 또 이거 설명해 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에드먼턴에 살고 있지만 이거보다는 많이 냅니다. 굉장히 적게 나와 있네요. 크게 믿을 게 못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든 좀 좋아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거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너무 적네요. 이 크기 집에 히링이 102불이 나올 수가 없고요. 워러가 13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월이랑. 갈비지도 한 달에 한 45불 내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게 이렇게 나올 순 없지만 최소한으로 이 사람들이 적어 놓은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산다면 몰기지까지 해서 한 달에 3,715불 정도는 써야 된다라고 하지만 물론 식비 빼고죠. 제가 볼 때는 4,000불 넘어갑니다. 이게 지금 비율이 너무 적게 나와 있어요. 여튼 대충 알려주는 거예요. 착하게도.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긴 하네요. 요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오래된 집 쪽으로 하나 해서 그 정도 좀 작은 거 싼 걸로 하나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다 그만 볼게요. 여기가 조금 옛날 집들이 있는 데거든요.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요게 지금 타운하우스 같은데요. 안에 요거는 새로 다 한 것 같고요. 자, 타운하우스들은 이게 집이 붙어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반으로 잘린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것도 여기 뭐 파이어플레이스도 있고 지하실도 다 개발이 돼 있고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타운하우스죠. 그래서 2층으로 돼 있고 만들어진 게 1975년에 만들어진 거. 이 지역이 옛날 지역이거든요. 안에 건 지금 전부 싹 레노가 된 상태네요. 레노가 된 상태고 가라지도 붙어 있고 이게 되게 옛날 지역이긴 한데 75년이 돼 있긴 했지만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촌이어서 굉장히 좀 안전하고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주변에 트레일이나 뭐 이렇게 산책할 만한 데도 많고요. 혼자 걸어 다녀도 전혀 무섭지 않은 그런 동네입니다. 화장실 2개,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풀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세요. 타운하우스는 이게 있다는 거죠. 메인터넌스 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콘도비 같은 거예요. 타운하우스도 그게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 메인테넌스 비가 429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도 매달 429불은 이 메인테넌스 비로 내야 되는 거죠. 어떤 걸 포함하고 있냐? 그러면 이제 바깥에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 뭐 도로나 이런 거 눈 치우는 거 뭐 이런 거 아마 다 해줄 거예요. 뭐 일반적으로 관리해주는 목적으로 받는 거죠. 자세한 걸 원하시면 그 리마크를 다시 보셔야 돼요. 근데 어쨌건 간에 429불 꽤 높은 가격인데 요게 지금 다 고려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집 자체는 좀 싼데 429불에 이 콘도피가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좀 비싸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네이버후드 들어가시면 여기 뭐 네이버후드에 관한 거 알 수 있으시고요. 스태티스틱스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요 동네도 지금 하우스홀드 인컴이 보통 요 동네 사는 사람들 이 정도 벌고 아까는 32세였는데 여기 평균 나이가 43세죠.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보다 파퓰레이션 사이즈가 굉장히 적죠. 아까 거기 4천 몇 가구였는데 여기 519가구밖에 안 되고요. 파크도 많고 이렇게 좀 한적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지역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보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갖고 있는 비율도 적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원하시는 정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20% 다운 페이먼트를 했을 때 그게 53,000 25년 4.59%인 경우 몰기지가 1211불이 된다는 뭐 그런 대충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요거 바꾸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계산이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난 다운 페이먼트를 25% 할래. 그러면 자동으로 바뀌어져요. 67,000. 25년이 최대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20년 안에 끝낼래. 그다음에 몰기지 요즘에 몰기지율이 좋으니까 4.59 말고 조금 올라서 2.5로 쳐봅시다. 2.5 그 다음에 어플라이를 하면 1038. 지금 제가 몰기지 레이스를 확 줄였더니 훨씬 적어졌죠. 자,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는 뭐 작년 기준으로 해서 나왔을 거고요. 인슈런스 요거 믿지 마세요. 콘도피 429불 아까 그거 포함이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대충 해서 이 사람들이 대충 이 정도면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집이랑 크게 거리상으로 멀지 않아요. 그 집이 훨씬 크고 좋긴 하죠. 새 집이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셔서 확인을 또 하셔야 될 거는 지붕 상태나 퍼니스 상태 언제 바뀌었는지, 뭐 워터 탱크는 언제 바꿨는지 뭐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집들을 이 웹사이트에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시건 이런 식으로 비교해가면서 시간 들여서 천천히 집 구경 잘 하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래 나는 이런 집이 좋아. 똑같은데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는 시내고 그죠? 시 아니고 조금 한 15분 20분 정도 떨어진 요런 데는 또 얼마나 할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잘 선택을 하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충분히 알아보시고 그 비슷한 집을 그 동네에 있는 쇼홈들이 진짜 많아요. 잘 모르시겠으면 심지어 구글 가셔가지고요. 쇼홈 치세요. 쇼홈스 치시면 제가 지금 이건 이제 이 구글이 제가 어디 사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는 지역에 있는 쇼홈들 이렇게 다 보여준답니다.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러 다니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이렇게 보시다가 마음에 드는 집은 칭콩해 놓으시면요. 여기 칭콩해 놓으시면 나중에 리얼터한테 나 이 집 보여주세요 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리얼터 엄청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가 서칭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게 훨씬 이제 마음 정하기도 쉽고요. 또 실수를 훨씬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집 보실 때 어떤 점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영상을 만들 거니까 그건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집을 지어서 가실 수 있잖아요. 빌더를 찾아야 돼요. 그 집을 지어주는 건축사.
그 쇼홈들을 돌아다니시다 보시면 그게 다 이제 빌더에서 만들어 놓은 쇼홈들이잖아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한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찾는 법을 알려드리고 영상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회사 이름이잖아요. 건축사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builders라고 하면 뭐 밴쿠버 사시는 건 builders 밴쿠버, builders 토론토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 지역 이름을 치시면 유명한 그런 것들을 얘가 알려줄 텐데요. 저는 이제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베드락 홈즈라는 곳이네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이 쇼홈들이나 이런 거를 다 알려주고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모델.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로 가시면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이제 모델들. 우리 이런 집들을 다 지어. 안에 세부적으로 내가 원하는, 난 요런 집이 좋아. 요즘에 좀 트렌디하게. 혹은 나는 옛날 스타일이 좋고, 나는 좀 유로피안 쪽이 좋아. 뭐 이런 거를 자기가 이제 골라서 안에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이제 뭐 빌딩 자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기 보시면 요 집 같은 경우는 방 3개, 화장실 2.5, 2개는 풀, 하나는 partial, 스퀘어핏이 나와 있고, 여기는 GST가 include가 돼 있다고 나와 있네요. GST 포함해서 요 가격이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새 집을 사시는 경우에 GST가 붙습니다. 헌집을 사시는 경우 1년을 살았던 2년을 살았던 다른 소유자가 있었던 집은 GST가 없습니다. 자, 요것도 팁인데요. 그래서 새 집을 사는 건 뭐 내가 다 결정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GST를 내야 한다는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튼 자, 그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산이 지금 요 정도니까 요걸 한번 들어가 봐야지. 요 정도 크기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되고요. 빌더들은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 보시면 360도 버추얼 투어도 있고요. 예, 이렇게 클릭하셔서 요즘엔 뭐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근데 이게 또 막상 집에 들어가면 또 그 느낌이 다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 주방이랑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보시면 되고 충분히 보시고 여기에도 정말 많은 정보가 나와 있고요. 또 모델을 결정을 하셨으면 난 어느 커뮤니티, 여기 에드먼튼 뭐 예를 들어 에드먼튼이면 그 중에서도 얘네가 이 집들을 갖고 있는 주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쇼홈은 어디에 있는지, 자,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쇼홈 여기 가서 찾아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빌더나 혹은 쇼홈으로 서칭을 하셔가지고 집 찾으시고 구경 실컷 하셔야 돼요. 대부분 제가 용어에 관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드렸고 이번에도 realtor.ca에서 어떤 거를 읽고 보면 되는지 또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은 집 찾으셔서 마음의 결정을 하시면 다음 영상에서는 몰기지는 도대체 뭔지, 이율은 뭔지, 뭐 몰기지에 관한 영상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집은 그러면 내가 마음의 결정을 했을 때 집 사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은 집 구하시길 바라고 즐거운 인터넷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See ya!